네, 김치영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ETF 전략 한번 살펴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의 김찬영 상무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한 주간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간 것 같은데요. 네. ETF 시장 동향은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뭐 8월 한 달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올림픽이 끝났던 것도 한참 전인 것처럼 느껴질 것처럼 뭐 일본에 이제 큰 지진도 한 번 있었고요.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증시 쪽에서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하루 만에 10%씩 뭐 그러니까요. 한국이나 특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하락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날이 있었는데요. 뭐 2주 만에 다 잊혀진 것 같습니다. 다시 네. 또 정상화가 됐고 또 미국 증시도 다 회복을 했고 그래서 ETF 시장도 굉장히 다시 이제 차분한 안정을 찾은 느낌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또 많이 샀는지 이에 따라서 또 수익률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수익률 먼저 볼까요? 네. 네, 수익률을 순매수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8월 1일부터 8월 19일 바로 이번 주 월요일까지 대부분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라든가 한국의 대표 지수 위주로 이제 매수에 나서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장이 조정을 받을 때 투자 기회로 삼아서 이런 대표 지수 위주로 투자를 좀 늘려가셨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수익률 쪽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지수를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률이 좋았던 쪽은 이제 또 따로 있었습니다. 뭐 바로 직전에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뉴스가 이제 보도된 걸로 제가 지금 봤는데요. 뭐 최근에 8월 달은 이제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쪽 국내 주식들이 좀 굉장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ETF들,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들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아래쪽에 4위와 그리고 5위 종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화 노출이라고 네. 해서 미국 국채를 최근에는 이제 엔화로 투자하시는 이제 ETF들이 참 인기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의 이제 금리는 내려가고 엔화는 강세가 되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지면서 수익률이 또 탑랭크에 좀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주간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네, 주간으로 보면 지금 주간도 뭐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국내 투자자분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과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 가장 좋아하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 뭐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도 계속 추가적인 매수에 나서셨습니다. 네. 또 엔화를 활용해서 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수익률이 좋았는데 사실 이 ETF 같은 경우는 좀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네, 네, 수익이 네, 났는데 네, 네, 네. 아무튼 뭐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지난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네, 하락분을 모두 지금 만회한 상황. 네. 일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엔화가 정말 웃고 울리게 하는 시장인 네. 것 같습니다. 뭐 간밤에도 엔화가 145엔, 달러당 145엔을 하회하면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좀 우려가 있었고 오늘 그 장 초반에도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연말까지를 두고 봤을 때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 다시 좀 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진에 대한 공포라든가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청산에 대한 공포,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일본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을 봐야 될 텐데 이제 실적 면에서 보면 이제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소니라든가 이런 대표 기업들이 이미 이제 4, 5, 6월 2분기의 실적치들이 대부분 다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참 인기가 있으신데 이제 뭐 도쿄 일렉트론이나 디스코, 어드반테스트 같은 이제 소위 이제 사무라이 세븐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나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다이이치 상쿄 같은 대표적인 일본 헬스케어 종목들은 지난해 2023년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또 어제 바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추석이 끝난 다음 달 이제 마지막 금요일 9월 27일에는 이제 총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이지만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 거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경기나 혹은 증시에는 네. 긍정적인 재료가 많이 이제 출해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앞서 이제 엔화를 강세 쪽으로 만약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기업들의 이익은 감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네네. 그간 엔화는 약했으니까 네.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러면 네. 그거는 좀 부정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엔화는 약세가 되면 일본 증시에는 호재, 네, 그리고 또 반대는 그렇죠. 또 이제 약재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미 강세가 이미 다 시연이 됐다는 측면도 있고요. 일본에 앞서 말씀드린 일본 뭐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일본에는 반도체 기업 외에도 뭐 워렌 버핏이 사랑하는 이제 상사 종목들이라고 하죠. 예, 네, 미츠비시 상사라든가 이토츠 상사라든가 이런 상사 같은 종목들은 엔화가 강세됐을 때 수혜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UFG 파이낸셜 같은 이런 대표적인 금융주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이제 정책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주식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수주주가 아닌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해외 외국인 그 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 외국인 매수세가 유효하고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반영했을 때는 일본 증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도 여러 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혹은 뭐 중국만 해도 이제 네. 그 투자자분들 관심이 항상 있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본 증시는 얼마 전에 또 광복절이었지만 아무래도 일본 증시가 오르는 거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호의롭게 보진 않으시는 것 네. 같아서 ETF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한국 증시에도 한 10개 정도의 종목이 ETF로 상장돼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니케이나 토픽스 이렇게 잘 아시는 것대로 일본 대표 지수를 위주로 투자하는 ETF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네. 일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장비에는 한 시장 점유율 33% 정도, 이제 소재와 부품은 50% 이상이 일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들도 작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무라이 세븐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성장성을 잘 확보가 돼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M7과 비견할 정도로 일본의 이제 뭐 일본의 기업 이익이라든가 네. 성장세를 이제 끌고 간다 하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들도 새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ETF들도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전반을 추종하는 ETF가 나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섹터별로 네. 좀 특징적인 데를 투자하는 게 이제 연말까지라고 저희가 조금 뭐 단계를 뒀으니까요. 어떻게 네. 보이세요? 일단 뭐 계속 그 등락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미 지금 미국 달러가 약세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엔화가 점진적인 강세, 뭐 급격한 강세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강세는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반도체 쪽이나 대표 지수보다는 이렇게 좀 섹터를 좀 로테이션해 가면서 이제 그때 맞춰서 엔화의 강세나 약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또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뭐 혹은 뭐 금융주라든가 일본의 이제 국면별로 이렇게 섹터를 좀 바꿔가는 ETF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국내에 상장된 일본 ETF 쭉 봤는데 H자가 서 있는 게 네, 네. 환해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본도 이제 해외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환에 대한 노출과 해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여행 못 가신 분들 좀 아쉬워가지고 다시 맞아요. 800원대 엔화 환율 언제 오르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엔화가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거라고 보신 분들은 이제 H가 표시되어 있는 환해지형 일본 주식형 ETF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고 엔화의 지금까지 약세는 좀 과도했고 앞으로는 이제 800원대 엔화 환율보다는 900원대에서 좀 안정화를 찾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H 표시가 없는 일반 해지를 하지 않는 일반 환 노출형 ETF를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달러 강세가 연말까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달러 약세가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엔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네. H보다는 H가 없는 쪽이 낫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은 H가 없는 쪽이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전략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의 김찬영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